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관련 영상을 올려드린 지가, 한 달 정도 됐네요. 제가 그동안 주말 휴일에 뭐 일도 좀 있었고, 조금 게을른 그런 탓이겠죠. 자, 이 투자인문학 시장의 역사 1편을 올려드린 게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은 거기에서 2편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제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던데요. 제가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뭐 3월 달에 제가 이제 주식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럴 때도 계속 보셨고 뭐 그다음에 이 영상들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는 걸 계속 보신 분 같은데요. 지금 그 댓글에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 뭐 내 스스로 어떤 정보를 저 필요 없는 거를 걸러내는 그런 방법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뭐 토마토 TV하고 뭐 한 2달 동안 절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는데 못 찾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안타깝지만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잘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죠. 하얀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요한 그림을 그냥 제가 그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펀지처럼 그대로 쫙 빨아들이고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시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이렇게 그 전부터 계속 보셨다라면 시장은 좀 보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뭐랄까, 하얀 백지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오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고요. 자,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해 주신 댓글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저것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아마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이거 좋다 하면 일로 갔다가 저거 좋다 하면 저거 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기법들, 그 기법인지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 한 지금 뭐 어떤 기법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기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런 부분들, 이 투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커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냥 그러시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어떤 분은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월 달에 제가 그때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4월 달쯤에 저한테, 야, 네가 장 안 좋다 그래서 인버스를 내가 질러서 지금 많이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얼마나 여러 개를 이것저것 보시다가 그러셨으면 그 3월 달에 주식 사라 그러고 뭐 안 좋다는 얘기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고 계속 지금 질러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벌 때입니다라는, 그렇게 뭐 거품 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헷갈리실까요? 여러분들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와요. 뭐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어디까지 보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열의 아홉은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아니고 그 아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팔고 나가는 단계에서 역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딱 보시고 아, 요 놈이 제대로 된 놈이다 싶으면 다른 얘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도화지에 하얀 백지에 묻어있는 그 얼룩 그런 거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것저것 보다가 그러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또 사람은 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댓글 적어주신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막 하다가 그걸 못 걸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못 걸으신 게 아니라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거만 듣고 그거만 보고 그 계좌가 지금 그렇게 된 게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이 스스로가 좀 이렇게 그 타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좀 힘이 많이 드시더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화이팅 하기를 좀 많이 간절히 좀 바라겠고요. 자,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죠. 뭐 주식 투자 인문학 뭐 이렇게 장 펼쳐놓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르쳐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억지로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뭐 어디 그냥 뭐 업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뭐 심심하기도 하고 조금 거기 계신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 저 역시도 즐거우니까 그 저 하나 하고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만약에 지금 글 적어주신 그분하고 뭐 저 필명도 그냥 다는 안 나오고 그냥 김 이렇게만 나와 있던데요. 저하고 만약에 뭐 인연이 있다라면 만나기 싫어도 뭐 만나지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뭐 좀 잘 좀, 예, 저 계좌를 추스려서 다음부터는 꼭,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자, 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즉, 뭔 얘기냐. 이것저것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공짜로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 또, 그 중에 뭔가 뭐 정말 큰 보물이랄까?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셨으면 보고 뭐 어떤 종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본인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영상 찍은 사람보다도 더 잘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자, 지난번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이 GM, 포드 뭐 이런 것들이 몰락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해드리면서 뭐 이 현대건설하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주가 움직임들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1편 영상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같은 재생 목록에 넣어 놓을 거예요. 자, 뭐 주식투자 인문학 2번이라는 시장의 역사 2번이라는 자, 1번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고요. 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현재까지 어제 종가까지 어제가 9월 11일이네요. 2020년 9월 11일인데 어제 종가까지 움직인 코스피 연봉입니다. 자, 보시면 그쵸, 이때 뭐 저 90년대 초에, 그 전에도 80년대에도 주식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91년도부터 나오는 거는 전산이 아마 이때부터 이거를 입력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초중반에도 우리 아버님이 주식을 했어요. 그때 증권회사 전화해갖고 막 주식 사달라 팔아달라 뭐 그러던 시절이고, 증권회사에서는 이거 뭐 저 주문표 적어갖고 내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요. 체결 여부는 다음날 확인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 전에도 있는데 전산에 나온 것부터 보시면요. 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쭉 이게 연봉이니까 캔들 한 개가 1년짜리예요. 자, 2년 동안 이렇게 기는 구간도 나오죠.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하는 그런 구간도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 코스피 지수가 100몇십 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1000포인트 정도니까 이 2년 동안 이 시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 그거는 이거는 그 전에 88년도 이때는 훨씬 더 좋았었죠. 아, 제가 87년도 시장하고 조금 헷갈렸는데요, 지금.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한 그쯤 되겠네요. 여기는 한 200, 한 400포인트대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4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그런 장이었었고요. 또 그 전에 뭐 86년도 이럴 때는 그때 주가 지수가 뭐 100몇십 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천을 넘겼으니까 여기 연봉에는 안 나오더라도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걸 줬다가도 또 죽일 때 보면 엄청나게 이거 277포인트. 자, 요거 IMF 때죠. 자, 요거는 IMF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를 세 토막, 네 토막씩 내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또 IMF 지나고 277포인트에 있던 주가가 또 1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시장도 있고, 또 1년간 엄청나게 죽였다가, 자, 이런 구간들, 그러면서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넘기고, 자,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주식시장에서는. 나오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수 자체는 우상향 하는 게 답이 맞아요. 자, 요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상향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자, 전체 자산이 증가가 돼요. 인류가 가진 전체 자산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의 양, 통화량. 자, 요게 뭔 소리인지 조금 모르시겠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찍어드렸던 시장의 역사 1번,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돈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버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하고 현대건설하고 비교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뭐 그런 것들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좀 G라는 회사 그 퇴출당한 거, 다우에서 100년 전에 있던 기업 퇴출당한 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또 한 개가 퇴출을 당했죠. 요번엔 100년까지는 안 됐는데 다우지수에서 편출된 기업이 엑슨모빌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퇴출이 됐습니다. 자, 요런 걸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야, 그냥 주식을 그냥 사놓고 그냥 마냥 둬서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놓고 그냥 놔두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서 오래 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회사들이 중소형주라면, 작은 종목이다라면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 크다 보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중소형주는 어린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재필처럼 저도 어렸을 때요. 그때는 머리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초등학교 저 입학해갖고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저 올백점을 맞았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초등학생 시절에 그때는 전 과목 올백점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크다가 공부하기 싫어갖고, 그쵸?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술, 담배도 좀 빨리 배웠어요. 좀 어린 시절에. 자, 그래,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크다가,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자식은 그러면 못 버리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되면 버려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뒷북 투자예요. 자, 우리 한전 한번 볼게요. 자, 한전 주가인데,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거를 지금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토마토 TV 방송할 때 아마 배워야 산다를 출연을 하면서, 그때가 2018년도에 출연을 하면서 아마 그때 제가 TV 방송에서 강의 용도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요게 한전이 2018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요거를 지금 최신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최신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를 내려야지 나오겠네요. 잠시만요. 자, 요거를 한국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좀 추억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 옛날에 그때 2012년도에 제가 이 좀 한전을 좀 사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 지금 뭐 작년에 조금 타계하셨지만요. 자, 이 실패하는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패하는 원인은 다른 게 없고 뒷북 투자예요. 여러분들 이 한전을 이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주식 한전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안 물어보시는데 웬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나는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너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도 깨져갖고, 나는 안전한 게 최고니까 그런 종목 좀 없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버지 한전 있잖아요. 한전 사놓고 그냥 한 몇 년 그냥 묻어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2만 얼마대 정도, 2만 3천원, 4천원 그쯤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때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자, 이때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실적 성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피날레가 나올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 한전 부지를, 그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매수를 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였는데 이 한전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부지가 보통 한 3조 정도, 그 정도로 평가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차 쪽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거긴 한데요. 그 부지를 10조를 주고 샀어요. 그 부지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거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매도하고 나오신 게 아마 뭐 5만원 이상에서 반 팔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 지금 절반만 팔아도 그동안 내가 배당도 받은 게 있고 뭐 원금 회수되니까 반 팔았는데 반 팔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더니 나머지도 언제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셨어요. 왜냐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주식 계좌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 한전이 없었으니까. 자, 근데 뭐 그 세부한 자세한 거 뭐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정리를 하셨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보면 3조짜리 땅을 10조에 팔았대. 와, 그럼 이거 한전은 대박 아니냐 이거. 그러면서 덤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뒷북 투자예요. 자, 이 왜 뒷북 투자를 하냐면 쌀 때 그걸 살 만한 그 종목을 발굴할 만한 그런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겠네요. 그 전에 JLK라는 종목을 제가 뭐 그 2주, 지금 2주 조금 넘었는데 산지가 그 전에도 뭐 한 2, 3주 이렇게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요거 저거 다 뜯어보고 뭐 그런 것들 공부를 굉장히 좀 하면서 다 뜯어보고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갖고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했던 종목이 그게 저 매수할 때 가격이 8,000원대 중반쯤 됐었는데 어제 종가가 뭐 13,100원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런 겁니다. 남들이 지금 제가 이거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전문가님, 이거 우리 살 때는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던데, 지금 유튜브에도 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거라니, 그렇게 막 떠드는 분들 계시던데, 참 재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가 이 유튜브나 뭐 저런 것들 떠들 때는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뭐 저도 JLK를 아직까지 뭐 팔 생각이 별로 없고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좀 당분간 보유를 해볼 생각인데 언제든지 팔 이유가 생기면 매도를 하겠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올랐을 때 쫓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갑니다. 왜? 주식이라는 게 올라도 쭉 올랐다가 막 흔들어대다가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JLK 같은 경우는 저 지난주 수요일 날 한 3% 정도 빠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금 월화수목금 7일 연속 뭐 3% 5% 3% 5% 이렇게 오르다가 하루 16% 오르고 어제도 이렇게 플러스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떠들어 봐도 못 잡을 때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뒷북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뭐 그거를 찾는다는 게 정말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재필이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뭐 얼굴이 잘생겼나요? 뭐 그리고 성격이 제가 그렇게 또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격도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돼요. 자,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는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찾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올라간 거 주식 투자 실패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뒷북 투자니까요. 자, 요런 것들은 좀 뒷북 투자는 하지 마시고 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적으로 좀 너무 올랐으면 아이 저건 놓쳤네 내 거 아니네 그러고 마시는 게 맞아요. 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20분 조금 더 찍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자, 저 댓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조금 초반에 그런 얘기들 물론 그런 얘기들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뭐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투자를 하자.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뒷북 투자다. 그러니까 이 좀 오르기 전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좀 이렇게 미리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유능한 투자자다라는 거,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분이 그 옵션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옵션에 대한 영상은 만들어 올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옵션을 잘못 배우면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뭐 나중에 시간 봐서 이 개념 정도, 그 정도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